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1,000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초가는 107,500원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바로 하락하면서 106,000원으로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터졌는데요. 터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평균 대비 이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제 UBS, BNP 파라바, 그다음에 파리바, CS증권, 모건스탠리 네 군데의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했고 JP모건과 메릴린치가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10% 정도 나왔는데요. 7,2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JP모건이나 메릴린치의 이 매도량들이 전부 다 공매도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공매도 자체는 7,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SK케미칼은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의 거래가 좀 활발한, 그나마 거래량 치고는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UBS 증권이 과거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에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실패 이후에 다시 MSCI 편입하는 그 과정 중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가장 첫 번째 외국계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UBS 증권과 사실은 CS증권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사실은 지분율도 늘어나고 외국인 지분율도 늘어나고 주가를 사실 신고가를 돌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만약에 UBS 증권이 그런 의도를 갖고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매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없습니다. 어제 그 식물성 인조가죽 개발한 거 이외에는 별로 없고요. 사실은 빌 게이츠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주 SK, 최태원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SK 중심의 뭔가 조금 더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보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테라파워의 3천억 투자가 지금 빌 게이츠 만나면서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SMR 쪽이고,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과 사실은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빌 게이츠의 내한이 사실은 SK 디스커버리를 운영하고 있는 최창원 부회장의 포커스 맞춰진 게 아니고 주 SK를 총괄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포커스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9,400주 매도를 했고요. 투자 신탁도 6,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그래서 현재 지금 남은 물량 5% 이내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약 22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2만 주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점점 줄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 한 7, 8천 주씩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12일 이후부터 거의 7,000주 이상씩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4분기가 되기 전에는 최소한 한 5%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연기금의 어떤 보유 공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연기금의 어떤 영향력이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게 되시면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지금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1의 원탑 세력입니다. 왜냐면은 운영 기금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연기금이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새롭게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매도세는 완화되는 것보단 그냥 완벽하게 끝장으로 그냥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반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72,000주면은 지금 7월 19일 이후에 최대 거래량인데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오늘 연기금 매도 물량이 훨씬 적죠. 왜냐면 지금 이날 8월 9일에 24,000주를 던졌는데도 이때 거래량 68,000주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투자 신탁이 좀 많이 던졌어요. 투신이 지금 손절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105,500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투신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시점이었던 이날도 뭐 금투, 보험, 뭐 투신 아예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연금 많이 늘어났고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비슷했던 10만 5천 7월 29일도 5만 5천 주밖에 안 되는데요. 이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외국인 물량 매도 물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아무래도 이 지금 메릴 린치와 JP 모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 매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신의 어떤 손절 컷, 로스 컷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만 원대에서 샀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매수 물량들이 없거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투신의 매수했던 시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손절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대차장고는 뭐 14,000주 줄어든 이후에 뭐 큰 특이 동향은 없고요. 공매도는 10% 정도 나왔다, 그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11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케미칼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소 조건 11만 원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경우의 수를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SK케미칼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11만 6천 원, 네, 이 11만 한 5천 원 정도 요 라인을 금주에 마감할 때 상승한다라고 하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추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11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시 이 한 자리대 9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 대비 상승 혹은 보합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거래량은 지금 전주보다 만약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합 마감만 하더라도 다음 주로 다시 연장해서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게 아니고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하거나 요 이평선들을 내리면서 마감한다라고 하면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베팅을 두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시초가 12만 9천 원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으나, 네, 장중에 13만 500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종가는 12만 8,500원 전일 종가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10분봉 보게 되시면 아침 9시에 고점 찍고요. 뭐 큰 특이 동향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SK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뭐 큰 빌게이츠 효과가 없었다라고, 네, 여기 보시면 뉴스도 나왔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빌게이츠 이사장 방한 이슈에 주가 반등이 기대됐지만 뚜껑 열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 네, 왜 전혀 없었냐? SK케미칼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빌 게이츠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 쪽 디스커버리 그 최창원 부회장 라인 쪽에 뭔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최태원 회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그쪽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SK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무슨 물백신 뭐 중국산 접종 나라도 부스터샷 노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스터샷이 지금 뭐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다시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왕의 기한 SK바이오사이언스 내년 독감 백신 생산 확정.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을 중단한 이유는 생산을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그 계약되어 있는 어떤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녹십자가 MS를 1위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다시 재개하면 그대로 다시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을 생산을 중단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것도 뉴스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땡겨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들이 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라인을 독감 백신으로 다시 한번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감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약간
캐시플로우입니다. 네,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SK케미칼 관점으로는 그 기넥신이나 이런 뭐 관절염 치료제와 같은 그런 의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독감 백신 플러스 스카이셀플루 4가 독감 백신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을 합체한 콤보 백신에 대한 전임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1상, 2상, 3상 그리고 승인 이후에 만약에 5가 백신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독감 백신 쪽에 완벽한 MS 1위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19가 계속 재감염되면서 사실은 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감염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무증상자도 있고 약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감기도 그렇잖아요. 감기도 그냥 약하게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옛날에 한번 A형 독감을 걸린 적이 있는데요. 독감은 좀 다릅니다. 독감은 고열이 엄청나고요. 제가 겪었을 때도 39.3도였나요?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사실은 근데 독감은 백신이 좀 비급여로 센 거 하나 맞으면 바로 낫더라고요. 아니면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있어서 빨리 나아야 돼서 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그 독감 백신을 뭐 개발하고 치료제를 생산한다고 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명확한 치료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콤보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특히나 영유아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폐쇄적이어서 조금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금 창출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연기금이 드디어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기업인 SK케미칼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기금이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특히 처음으로 매도를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공매도가 26,000주 정도 나왔는데요.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오늘 매도한 주체는 사실은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밖에 없습니다. JP모건은 29,555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은 JP모건이나 뭐 이런 골드만삭스는 사실은 공매도를 많이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금주에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32,000원 시가 위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가 위로 마감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평선들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 5일선, 11선, 21선 아래로 12만 2천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첫 번째로는 시가 대비 회복, 두 번째로는 5일선, 11선, 21선 위에서 마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근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만 1,000원. 네, 이 전주 7월 4일에 급등했던 이 가격의 절반 이하로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물론 하락은 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감된 거래량은 결국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거래량 감소로 인한 하락은 결국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한 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 그 꼭 지켜야 될 선 아니면은 지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무색무취의 현재 지금 가격대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좀 길게 보면 지금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보통 이평선들이 모이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이때 모였을 때도 아래로 떨어졌죠. 6월 8일에 이평선들 모이고 있었는데 결국에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럼 과거에 상승할 때는 또 위로 갑니다. 보게 되시면 이평선들 모여 있잖아요. 이평선들 모여 있으면 또 위로 가요. 상승 시기에는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면 위로 가고요. 하락 시기에는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면 아래로 갑니다. 여기도 보게 되시면은 보통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래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이평선들 이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테스나 여기서 사실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 이 역배열되어 있거든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 121선, 일본 기준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일 때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일 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큰 상승, 이평선들을 다 무시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RSI는 중립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열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 단기 급등한 이후에 다시 거래량들을 줄이면서 과열을 해소시키고,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급등을 시킨 이후에 또 해소하고, 그러면서 주가를 차근차근 회복하면서 개인들이 신용이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